통쾌한 복수를 하고 약간 사페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현실의 영지는 어떻게 될까? 현실의 영지가 제가 볼 땐 쯔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회한 많은 삶을 살고 계신 분 같은데, 솔직히 쯔양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밝혀가지고. 이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끼 나온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대충 언제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윤태호 작가님의 웹툰이 원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작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영화 이끼만 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소소하게 이렇게 하는 취미가 범죄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제가 DSM-4랑 5를 다 읽어본 나름 범죄 심리학 덕후인데, 범죄 심리학으로는 이 이끼가 아주 추천할 만한 작품이에요. 영화 이끼가. 웹툰은 안 봤으니까 모르고. 주인공은 정재영 씨, 천용덕 형사와 이 박해일 씨 두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실제 주인공은 여 속에 숨어있는 여배우 유선이라는 분이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극 중에서는 영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영지라는 이름의 이제 어린 여자애가 고아가 돼요. 왜 됐는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고, 어쩌다 보니 고아가 돼서 어떤 기도원에 이제 맡겨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어린 여자애가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아주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천용덕이라는 형사가, 자신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다니지만 나름의 정의를 외치는 아주 모순된 형사가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는 유씨라고 하는 신의 뜻을 따르고 갈구하지만 또 그 유씨조차 여차하면, 자기한테 수틀리면 칼 들고 자기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천용덕 형사가 유씨 요청에 따라서 영지를 구해주죠. 그 집단 그 사고를 친 그 새끼들을 응징해주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영지는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마을 자체를 천용덕 형사가 세우는데, 거기서 데리고 이제 자기 수하들, 자기 부하들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의 일종의 성적 놀이개로 영지를 그렇게 성적 놀이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영지는 어릴 때도 당했지만 자기 원수를 갚아준 사람들한테 또 당하는 거죠.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도. 마을에 이런저런 이제 필수품을 유통하는 일종의 하녀 비슷한 부하가 돼가지고 계속 착취를 당합니다. 인생 내내 착취를 당하다가, 이제 유씨도 마찬가지예요. 유씨도 신체적으로 노동적으로 착취당하는 영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치 영지를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척하지만 천용덕 형사와 그 수하들한테 자기가 소외당하고 있단 말이죠. 유씨가 이 마을을 같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자신의 자존감을 복구하기 위한 정신적 놀이개로 또 영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영지는 육체적으로는 천용덕 형사와 그 졸개들한테 당하고, 정신적으로는 유씨한테 당하고,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속 착취를 당하는 인생을 영지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실제 웹툰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영화만 봤으니까, 영화 속에서는 영지가 유씨의 아들 유해국이, 여기서 이제 박해일 씨죠. 이 박해일 씨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착취하던 자들한테 모조리 복수하고, 천용덕과 유씨가 이룩한 그 마을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켜요. 그러면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약간 사페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현실의 영지는 이제 어떻게 될까? 현실의 영지가 제가 볼 땐 쯔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쯔양 얘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세연에서 한방 크게 터뜨려버렸죠. 쯔양은 먹방 유튜버라고 하고, 이번 사건에서 크게 이제 제대로 터진 것이 가세연이 이를 빵 터뜨렸고, 쯔양이 주요 피해자니까 여기 딱 크게 놓고, 카라큘라, 우재혁, 전국진 이렇게 다 보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쯔양은 잘 몰라요. 저는 먹방을 안 봐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쯔양이 사과를 했다, 쯔양이 뒷광고를 했다, 쯔양이 채널을 닫았다, 쯔양이 영상을 다 지웠다, 뭐 온갖, 워낙에 유명한 유튜버니까 소문은 많이 들리고, 그래서 쯔양 사진은 옛날부터 봤어요. 유명한 여자 먹방 유튜버가 둘 있죠. 문복희, 쯔양, 이 둘이 있는데, 문복희 씨는 이 사건에 개입된 분이 아니니까 뭐 채널 사진까지는 안 올리기로 하고, 둘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딴 게 아니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라면을 막 20개씩 끓여 먹잖아요. 근데 쯔양 보면, 여기 이 쌍놈 새끼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데, 여기 쯔양님
몸매를 보면 제가 뭐 이 나이에 그 20대 여성 몸매 평가하면 큰일 날 놈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로 라면이 20봉지가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20봉지가 어디로 들어가지? 바로 나오나? 이게 좀 신기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봤지 먹방 자체는 그렇게 뭐 재미있게 보진 않아요. 이런 분이 이제 1000만까지 가는 거 보면 먹방 자체가 사이즈는 큰 시장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잘 못 먹으니까 저는 입이 짧아서 제가 먹방을 하기는 어렵고 별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찌양님을 알고 있었고 요번 사건을 터트린 요 가로세로 연구소 제가 전에 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전 가로세로 연구소 자체를 딱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좀 센세이션했던 게 뭐냐면 이 찌양 사건은 사건대로 이제 충격적이지만은 가세현 자체가 좀 신기하던데?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가세현 영상을 본 거죠. 라이브를 봤는데 대장이 이 사람 아니었어요? 강용석? 제가 알기로는 가세현이 강용석이 대장인 줄 알았는데 강용석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가셨죠. 안 좋은 선택으로 가셨는데 저는 뭐 가신 분은 그렇게 욕하고 싶지 않다. 유명을 달리한 분은 웬만하면 좀 자제하고 싶다. 전두환 같은 게 쌍놈의 새끼 아닌 다음에야 사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서 좀 접고. 근데 김세희 씨 요 양반이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가세현을 혼자 진행을 하던데 자기 PD들이랑. 원래는 강용석이 대장이고 그 김용호 씨가 아까 나왔던 김용호 씨가 썰을 좀 푸시고 이 김세희 기자는 옆에서 질질 짜는 우는 뭐 그런 역할로 알고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김세희 씨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세희 씨가 뭐 강용석 같은 새끼랑은 결이 다릅니다. 김용호 같은 새끼랑은 뭐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보니까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근데 김세희 씨가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많이 하시던데, 김세희 씨는 뭐, 내가 그래도 뭐, 강용석 같은 새끼들 말 듣지 마시고, MBC 출신 정통 기자의 뭐, 얘기를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김세희 씨는 MBC에서 나오시게 된 이유가 조작기사 인터뷰 조작하시다가 잘린 주제에 뭘 자랑이라고 자꾸 MBC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김세희 씨가 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애초에 이 가세현이라는 채널 자체를 저는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채널이 자꾸 이렇게 우파 팔면 그 보수 우파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 보수의 김어준이다. 혹은 김어준을 진보의 가세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건 같이 팩트를 터트리는 폭로하는 거에서는 또 가세현이 어느 정도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예 무시하지는 못하고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구독을 누르겠죠. 86만 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사고 친 놈들 이번에 나락행 열차에 탑승하신 요 세 분을 보자면 뭐 다욕하고 싶냐? 그렇진 않아요. 다욕하고 싶진 않아요.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쯔양님은 빠지고 피해자니까. 요 셋이죠. 카라큘라 미디어, 구제역, 전국진 주작감별사. 짜증이 팍 나는데 일단 카라큘라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 구제역 이 양반이 그걸로 유명하죠. 이근 대위랑 싸움이 있었던 걸로. 이근이 법정에서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카메라 들이대면서 뭐 얘기해주세요 했는데 이근이 어퍼컷으로 폰을 팍 쳐버렸죠. 용찬우는 이렇게 때리고 이근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반대로 때려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는데 구제혁은 이제 그런 사람이고 원래 레카 중에서도 좀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저는 별로 구제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고 이번 일도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다. 원래 좀 못된 놈이 뭐 그런 짓 했나 보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별 느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근이 이번에 그 얘기를 했죠. 자기 트위터인가 뭐 인스타인가 거기다가 내가 그때 구제혁 폰을 이렇게 쳐가지고 날리는 바람에 그걸 수리하다가 녹취가 터진 거다. 그러니까 쯔양은 내가 구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살아나 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법정에서 최종 그 결심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다 이제 까라 마이싱이 되고 다시 나락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결국엔 자기 잘못을 복구해야지 자기 잘못 들춰낸 놈을 까가지고 나락에서 기어나올 순 없다. 왜 그 전에 이 양반도 있잖아요. 유승준. 이 양반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보호하는 척하면서 나락에서 기어나와 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또 들어가 버렸지.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을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죠. 결국엔 자기 잘못을 복구해야지 다른 놈 잡아 죽여가지고 나락에서 나올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요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양반이 뭐 내 채널 볼 일은 없고. 아무튼 구제혁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원래 별로 안 좋게 보던 놈이 내 눈이 맞았네 뭐 이런 잘난 척 비슷하게. 카라큘라 이 양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채널들을 좀 은근히 봐요. 제가 좀 정의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째서 그렇게 되고 뭐 그 알 같은 식으로 이 범죄자가 있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떠해서 심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그런 걸 재밌어 해가지고 가끔 봤는데 몇 편 보면서 내내 들었던 의구심이 저 사람 진짜 사립탐정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카라큘라가 누군지. 근데 나오는 얘기가 뭐 사립탐정이 어쨌다 이런 얘기는 전혀 뭐 찾을 수가 없고 맨 그 얘기예요. 중고차 팔던 놈이 어쩌고 저쩌고 차팔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그 중고차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별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냥 뭐 이렇게 터뜨리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 영상들을 보면 무슨 뭐 꽃뱀 타령 그다음에 조폭 타령, 사기 타령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영상의 대부분. 그래서 첫 번째가 너무 선정적이고 두 번째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분 검증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악평이 많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걸러서 보는 잘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예요. 구제혁과 카라큘라는 별로 안 좋아하던 채널과 좀 이상하게 보이던 채널이 사고를 쳤네. 그래서 이 둘한테는 크게 오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진짜 쇼킹했던 건 이거죠. 이 전국진은 지금 딱 입 닥치고 있죠. 지금 뭐 해명 영상 이런 거는 카라큘라 구제혁만 올리는데 전국진은 딱 숨었어요.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전국진한테 진짜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이 양반이 뭘로 떴냐? 한 프레임씩 검증하는 꼼꼼함. 진짜 숨길 수가 없어. 특히 이 양반한테 진짜 크게 빈 사람이 문복희 씨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먹방 유튜버 숟가락 이따만한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방을 하는 진짜 이쁜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아주 그냥 개고생을 했죠. 뭐 해외 영상의 제목을 우리나라 제목이랑 다르게 쓰기도 하고 막 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더 크게 올라가서 지금은 한 900만인가 1000만인가 뭐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양반이 물고 늘어져서 날아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개그맨들 채널도 여러 날라갔고 그렇게 한 프레임씩 이렇게 검증해가지고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조작했다 뭐 이런 걸 찾아내서 아주 유명해졌고 좀 주작질한다 그러면은 그런 게 보이면은 유튜버한테 너 전국진한테 제보한다 이러면은 크게 효과가 있는 그런 상징적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뭐 온갖 지도 앱, 뭐 구글 맵스,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런 걸 갖고 실제 주작이 이루어진 위치 그 현장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빠르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주작하는 게 걸리면 되게 논리적으로 설계를 해갖고 주작한 유튜버를 나락으로 내보내는 그 능력 또 나름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은근슬쩍 살짝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해병대를 나왔다. 강인한 해병 뭐 이런 이미지 귀신 잡는 해병 이미지 그리고 나름 또 성실한 청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쌓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이 사건, 진용진, 이여름 사건, 이거를 이 전국진이가 정리하면서 이제 그때 개떡상 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이제 뻑가 아저씨가 올린 영상의 썸네일인데 워낙에 이제 영상들이 많아갖고 그냥 제일 먼저 보이는 썸네일부터 퍼왔어요. 그래갖고 뻑가를 얘기할 건 아니고 이번 영상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살짝만 정리해드리면 이여름이라는 업소녀가 진용진이라는 엄청 큰 유튜버죠. 그 유튜버랑 어떻게 살짝 얽혔는데 우리가 사귀는 사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진용진 씨는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아는 누나였을 뿐이다. 이 사이에서 이제 티격태격 하는 와중에 이 여름이라는 이분은 카광이라는 유튜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실드를 치고 진용진 씨는 전국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실드를 치고 그러면서 크게 대전이 일어났어요. 한 3년쯤 전에. 그 과정에서 정말 반전을 거듭해가지고 결국은 전국진이 이 진용진 씨를 승리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완전히 이여름 씨는 날아갔습니다. 그냥 천하의 개 쌍년이 돼갖고 이제 유튜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고 그게 마치 그 작년에 일어났던 흑룡대전 흑자에스와 용찬호의 그 흑장미 사태까지 겹쳐진 그거에 거의 준하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고 그 실타래를 아주 핵심을 싹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전국진이 확 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제대로 떴다고 봅니다. 그때 저도 전국진을 알게 되고 진짜 팬이었어요. 그 당시 전국진 라이브를 보면 제 아이디로 뭐 5,000원, 3,000원 이렇게 소소하게 도내한 것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는데 이 아이디로 했는지 일상 채널 아이디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때 굉장히 좋아했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국진이 포함 누군지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나름 이제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남 신안에 있는 천사섬에 간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일상적인 브이로그처럼 보이긴 했는데 워낙에 대한민국은 좌우 갈등이 심하고 극우 유튜버들은 특히 이 전라도 비하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름 젊은 청년 몇 명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잔뜩 있는 그 신안섬에 가가지고 그 신안 염전을 막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이로그를 합시고 막 찍고 있는데 솔직히 좀 보기 불편했어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지. 뭐 딱히 신안을 까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저희 그 의혹도 있잖아요. 진짜 신안 염전 노예가 실제로 존재한 게 맞냐 아니냐도 아직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안 신드칠 생각이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길 직접 가가지고 누비고 다닌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왠지 안 보게 되고 계속 안 보니까 최근에는 피드에도 이 전국진이 영상이 잘 안 뜨게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찌양 사건에 전국진이가 팡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게 됐고 오늘 이렇게 언급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너무 쇼킹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조금 가세연에서 나왔던 내용을 스샷을 조금 찍어왔는데 뭐냐면 뭐 이런 거 전국진이랑 구제혁이 통화를 한 이제 내역이 까졌는데 저는 뭐 구제혁을 아까 얘기했지만 구제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뭐 서로 지가 하면서 지가 돈을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주요한 내용이 여기 있다. 구제혁이가 쓰양 쪽을 협박을 해서 5,500을 받았대요. 가세현 주장에 따르면. 근데 여기서 전국진이한테 550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지들끼리도 레카연합이라고 하면서 지들끼리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그 돈을 2번 받아서 1,100을 받았다라고 전국진이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는 5,500을 달라. 구제혁은 5,000을 받고 싶은데 부가세 500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나한테 4,500밖에 안 떨어지니까 부가세를 네가 내달라. 그래서 5,500을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구제혁이 5,000 받아놓고 전국진이한테는 나 550, 그러니까 두 번에서 1,000 받았다. 그러니까 한 300 띄워줄 테니까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고 전국진이는 그렇게 1프레임씩 따지는 그 치밀한 머리로 그 300 받고 찌양을 덮어주는 대가로 딱 300 받고 지금 이제 나랑 열차 타고 날아가게 생긴 거죠.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아니 지는 합을 맞춰서 연출한 몰카 영상, 그 재밌게 만든 몰카 영상 올리는 개그맨들 개콘도 망하고 뭐 우차사도 망하고 갈 곳 없는 그 개그맨들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쇼를 찍은 거를 그걸 주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그맨들을 그렇게 다 나락을 보내놓고 그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 쪽도 못 쓴 거예요. 그냥 노란한 거예요. 노란한 거. 제가 여기 스샷을 찍었나? 찍은 거 같은데 왜 그게 없지? 이 전화통화 가세연에서 올린 이 영상 전화통화를 들어보시면은 초장에 쯔양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전국진이가 2년, 전년, 근년 뭐 이렇게 표현해요. 전국진이 그걸 듣고 제가 엄청 쇼킹했거든요. 이 영상 두 개를 보시면은 그게 나옵니다. 전국진이 통화하는 거를 이제 올리는 장면에서 그걸 보고 이 전국진이를 와 이거 개새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 받았냐 금액 체크하고 자기가 받은 제보 야금야금 까면서 이제 구제혁한테 딜치고 블러핑하면서 이 극대화를 위해서 말장난하고 눈치 싸움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놓고 구제혁이 해먹은 5,500 중에 꼴랑 300 받고 떨어지는 찌질함까지 갖춘 그 눈치도 있고 머리는 잘 돌아가는 놈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확 찌그러져갖고 숨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찌양 보고는 2년, 전년, 근년 하는 거예요. 이게 양아치라는 증거 아닙니까? 찌양이 죄를 진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약자인 거 약자. 지가 볼 땐 약자. 지가 약점을 쥐고 있는 약자. 약자를 2년, 전년, 근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딱 양아치 근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최상병 사건 때문에 해병대 전체가 나락인데 이건 그나마 그 최상병 사건은 똥별들이 저지른 사건이란 말이죠. 이제 지들끼리 별들이. 근데 해병은 병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병은 병들이 다 이끌어가는 건데 뭐 나름 병 출신이라고 지가 해병대라고 자랑하던 놈이 이건 해병대 나락을 거의 뭐 나락 다 간 해병대를 더 나락에 밀어넣는 거의 죽어가는 놈 목을 조르는 식으로 이 전국진이가 거의 뭐 해병대 끝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정의로운 척 오지던 놈이 주작가면한다시고 하더니만 돈 300 먹으려고 자기보다 훨씬 큰 1,100만 유튜버 죄도 안 진 단지 약점을 갖고 있는 여자 유튜버를 2년이네 전년이네 하면서 그걸 보고 나니까
완전 영화 이끼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끼가.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이끼에서는 천용덕도 있고 유해진도 있고 김상호도 있고 이분은 한쪽 분은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유선을 괴롭힌단 말이죠. 영지를.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한 명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 영지를 괴롭힌 4명이 다 천용덕인 거지. 다들 각자 지 잘난 면이 있고 다 지 무기를 갖고 쯔양을 영지를 해먹으려고 그랬다. 영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이끼에 보면은 영지는 순진하고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배움도 짧고 세상에 아는 것도 없고 집단 그걸 당한 뒤에도 토끼한테 풀 주면서 미소 짓고 순진한 그런 여자애인데 자기한테 해를 입힌 애들한테 아무 복수도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성경책에 출애굽기 뭐 2장 몇 절인가 거기다가 자기한테 죄진 애들 이름 써놓고 그냥 그걸 기도를 하는 게 전부인 그런 사람인데 그걸 구해주겠다고 천용덕이가 접근해가지고 응징을 해주죠. 실제 응징을 해주고 도와줘요. 근데 그게 자신만의 정의일 뿐인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피해자를 내 피해자로 만드는 남의 피해자를 내 피해자로 만들어갖고 내가 또 착취를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이끼의 이제 전반부 내용인데 쯔양을 그렇게 빨대 꽂아갖고 빨아먹는 바나나 우유로 생각을 한 건지 저는 구제혁이랑 카라큘라는 잘 모르겠고 이 정국진이가 천용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분이 안 좋았다. 각자의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정의가 있어요. 천용덕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나쁜 놈들은 다 쳐넣어야 돼. 다 가둬야 돼.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남의 돈을 뺏어서 내 돈으로 만들고 남의 재산도 탈취하고 뇌물 공여죄도 저지르고 어떤 정보 조작도 하고 그런 짓을 해서 자신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죄를 져서 정의를 이루려고 한다. 유씨도 마찬가지죠. 유씨도 성경책을 50번이나 읽고 사람들한테 누가 누굴 용서합니까? 죄사함은 스스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방해하려고 하니까 기도원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또 천용덕이 마을에서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밤에 칼 들고 쫓아가서 찌르려고 하고 그러다 걸려서 일종의 유폐를 당하기도 하고 각자의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한때 엄청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안철수가 지금의 누굽니까가 아니고 한때 그 2030 남성의 리더 같은 역할을 했던 적이 잠깐 있는데 그때 안철수도 이거를 언급했던 적이 있죠. 이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한 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 이걸 읽어보고 드는 생각이 정의는 어렵다. 그리고 나의 정의가 남에게는 불의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구제혁도 그렇고 카라큘라도 그렇고 전국진도 그렇고 각자의 정의를 정하고 그 정의를 행사했죠. 근데 이제는 그들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불의가 드러나고 난 이상 이제 그들의 정의는 정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불의의 일환으로 치부될 따름이죠. 그래서 이 셋은 어떤 해명을 내놔도 다시 세상에 고개를 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정의를 팔아서 밥벌이를 하던 사람인데 그들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게 없다. 남은 삶은 그냥 여생일 뿐이다. 용찬우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 저는 쯔양의 정의가 보고 싶네요. 영화 이끼에서는 영지가 서로를 이용하고 특히 그 유씨의 아들 박해일을 이용해서 다 죽이죠. 이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그 마을을 통째로 먹고 마을의 오너가 되고 그 마을을 새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지으면서 그래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저는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당하던 여자가 복수에 성공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증오하던 자기를 정신적으로 착취하던 자의 아들을 이용해서 적의 칼로 적의 목을 베는 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의 여생이 뭐 편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쯔양도 지금까지는 이끼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쯔양의 과거에 대해서는 썰을 풀 생각이 없어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세연에서 그냥 인기 먹방 유튜버 모씨 이래도 될 걸 왜 굳이 쯔양이라고 그렇게 세게 이름을 공개해버렸는지. 폭로가 가해자를 공개해야지 폭로지 피해자를 공개하는 게 폭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세현도 이번 일에서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우파 자랑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파 쪽팔린 줄 알아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쯔양의 정의를 보고 싶어요. 쯔양이 어떻게 할 건지. 그 첫 번째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 됐던 남자친구였다는 그 전 대표를 크게 용기를 내서 쯔양이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겨우 고소 고발 당했다고 지 과거 파헤칠까봐 그놈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쯔양의 정의는 해체당했죠.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돼 버렸는데, 이번에는 쯔양의 정의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죠. 자꾸 저는 요즘에 용찬호 사태도 그렇고 자꾸 나를 대입해갖고 보게 되는데, 저는 정의로운 척 안 할래요. 지금 얘기도 제가 정의로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안 됐다, 쯔양이. 1000만 유튜버면 제가 엄청 부러워야 맞는데 부럽지가 않아요. 안 됐어요. 어린애가 마음고생 많았겠다, 뭐 이런 생각만 들고 측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저한테 대입하면 저는 그 정의로운 척을 하지는 않겠다, 안 해야겠다. 일부러 그냥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겠다. 괜히 이렇게 나 정의롭다,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인간이라는 게 정의로울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결국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비록 작은 동물이지만 그걸 죽여야 되고 그걸 먹으면서 피를 맛보는 그런 삶이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 불편함을 눈 감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 현대 그 마트 음식 시스템이잖아요. 딱 그 목적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돼지고기 포장육을 하나 사면 떨어져 나간 그 살점들에서 돼지의 원형을 볼 수 없잖아요. 돼지의 실물을 떠올릴 수가 아예 없게 돼 있잖아요. 그냥 사각형, 동그랗게, 길쭉하게. 우리는 죄의식에는 그렇게 눈을 감아왔는데, 유튜브나 방송이나 시사고발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정의에는 눈을 더 크게 뜨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은 눈을 감고 남의 죄악에는 눈을 더 크게 뜬다. 그래서 그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이 괴리에 모순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내 이기적인 행동은 정당하고 남이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은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되고, 그렇게 거의 착각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남 눈에 가시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던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 뭐 그런 속담도 있고. 저도 그렇게 떳떳한 인간이 아닌 입장에서 자꾸 정의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씁쓸한 생각이 들고, 그냥 그렇게 이번 사건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왔지만, 뭐 지난주에 르노페미 사건, 몇 주 전에 강영욱 사태, 뭐 다 그거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하나를 발견해서 찾아갖고 딱 심판대에 세우고 걔를 다 같이 달려들어서 죽여버림으로써 나는 정의롭다라고 스스로 이 자위하는 자위쇼가 아닌가. 결국엔 다 정의라는 이름의 포르노그라피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우울증이 다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자꾸 회의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결국엔 내 과거를 들춰보면 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인간인데, 근데 또 세상이 정의로워지길 원한단 말이죠. 결국 이 천용덕처럼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세상이 정의로워지길 바래요. 근데 그러면 세상이 완전하게 정의로워졌을 때 내가 그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아니겠죠? 저는 환영받지 못할 텐데 여러분들은 뭐 환영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지금이라도 주소를 알고 전화번호 알고 하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소위 공공의적 스타일로 얘기하면 안자번호 2열 정도로 연병장 2바퀴는 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쫓아가서 저 패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안자번호 2열 정도로 연병장 2바퀴쯤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누구한테는 되게 고마운 사람이고, 또 이쪽에 누군가한테는 천하의 개새끼가 아닌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막 해주고 그런 게 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딱 그 정도만 정의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를 있는 척하는 순간, 옛날에는 뭐 쇼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용된다.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있는 척을 하면 용이 되는 거죠. 남자는 성냥이지라고 해놓고 성냥을 촛불 켜듯이 이렇게 들고 꺼지는 거죠. 나한테 없는 건 나한테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상에 나서려고 한다면. 저는 정의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불의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양반이 전혀 정의와 관계가 없더라라는 걸 지난 평일에 발견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씁쓸했다. 빨간 명찰 포기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끼 명대사 보면은 이끼 영화에서 그 유씨가 허준호 씨가 하는 말이 있는데 배가 부르면 몸이 무거워져요. 그럼 죄가 끼어들죠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정의롭게는 살지 못하겠지만 정의로운 놈이 아니니까 몸이 무거워지면 이제 죄가 끼어드니까 살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85kg라 최근에 벤치프레스를 60을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75인가 80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도저히 못 들겠고 얼마 전에 60을 들고 중풍 걸리는 줄 알았어요. 뒤통수에 혈액이 쫙 몰리면서 운동을 좀 극한으로 즐기는 분들은 블랙아웃이 가끔 오는데 술 왕창 먹은 것처럼 쓰러지는 일이 있거든요. 저는 쓰러지면 이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쓰러져선 안 돼가지고 한계 중량까지만 시험해보자 그러고 원RM을 딱 들었는데 와 60kg 들고 블랙아웃 올 뻔해가지고 진짜 충격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 중반이고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제 틀딱꼰대 산송장이 되었으니 생각을 고쳐먹고 정의롭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최대한 올바른 삶을 추구하자 정도로 살고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면 죄 끼어드니까 살 좀 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 일에는 전국진이만 뭐 타격까지는 아니고 저격도 아니지 뭐 만다리가 저격해봤자 뭐 아이 감독관님 어서 오십시오.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헤매는 이유는 제가 어떤 사건을 저한테 대입시키면 굉장히 말이 버벅버벅 하거든요. 더듬고 이번 일도 저한테 많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쯔양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름은 몇 번 들어본 건 사실이고 잘 모르던 분이지만 그 과거를 들어보니 참 슬펐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흑자일스 라이브 때도 딱 이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흑자일스도 그 동생 얘기인가 하다가 중간에 라이브를 꺼버렸죠. 그냥 울먹울먹 하다가 흑자일스님 같이 인프피인 분들은 이게 감정이입이 많은데 나는 ENTJ인데 왜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어. 감정이입이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꿀꿀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부터 40 중반에 운동을 해가지고 황철순 씨나 한주먹 씨처럼 몸이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래도 나한테 집중하고 나 스스로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놈은 진짜 안 되겠다. 근데 제가 뭐 이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여러분들이라도 요놈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다. 쫓아가 악플 달지 마시고 그냥 옛날에 제가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진용진 이여름 사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전국진이 뿐만 아니라 요런저런 채널 저는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그걸 다루는 굉장히 많은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구독자에 관계없이 여러 채널을 막 보는데 그중에 요 채널이 있었어요. 태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채널을 뭐 보진 않아요. 근데 요 당시에 진용진 이여름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 태자 채널을 이제 알게 돼갖고 그때 봤는데 이분도 이제 나랑 뭐 별 차이 없지 뭐 나 뭐 14,000달이나 27,000달이나 그 딸이가 그 딸이지 뭐 아무튼 저보다 한 2배쯤 되는 INTJ세요? 아이들이 많이 보시네 저희 채널은. 나는 2인데 제 채널 보는 분들은 왜 다 아이가 많을까? 아무튼 요 태자라는 채널 봤는데 이분은 이제 뭐 잘 몰라요. 그냥 영상 몇 개만 봤어요. 그 진용진 이여름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만 몇 개 보고 그 이후로는 안 보는데 이분도 그냥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캠 켜갖고 그냥 할 얘기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요 전국진이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태자님 얘기가 내가 볼 때는 진용진이가 맞고 이여름이가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전국진이 분석이 정확한 것 같아. 근데 전국진이는 얼굴이 쥐상이라 나중에 배신 때릴 놈이니까 너무 깊게 믿지는 마셔라들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자님이.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는 그 세례를 3번이나 받은 군대에서 받고 세례를 내가 3번이 아니구나. 한 5-6번 받았구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 받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반 그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 거기서 세례 받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불의의 사고로 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에서 세례 받고요. 군대에서 세례 받고요. 또 하나 또 있나? 뭐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4.5회 정도 세례를 받은 전 골수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채널이 나락에 갈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 믿으시는 일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저는 골수 크리스찬이라 관상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 얘기 듣고 이번에 이 전국진이가 죄인도 아닌 약자한테 2년 전년 해가면서 돈 뜯자 이런 소리 듣는 순간에 관상 믿게 됐어요. 관상을 믿게 됐어요. 아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빚으실 때 좀 이렇게 관상을 신경 쓰시면서 빚으시지 않았을까
혹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만드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일정 부분 이렇게 파악해버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정리한 걸 관상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아무튼 관상을 좀 공부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제 관상은 어떤지 한번 먼저 봐야겠어요. 어디 가고 내가 어떤 상인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끼 얘기 신나게 해놓고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다면 관상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 태자 채널 추천드립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좀 많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영상을 잘 안 올리시나 뭐 27,000이더라고요. 제가 14,000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잘 안 느는 채널들이 있어요. 꼭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태자님 채널도 좀 그런 채널이 아닌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저는 그 진용진 이여름 한 건밖에 제대로 본 영상이 없지만 어떻게 이걸 예언하셨을까. 아무래도 27,000 딸이시다 보니까 전국진의 나락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라도 알아드려야겠다. 동병상련같이 전혀 늘지 않는 구독자 모시고 성장을 오늘도 꿈꾸면서 열심히 유튜버 하고 있는 태자님 화이팅.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쥐상 한 새끼 때문에 여러 고생하고 찌양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 이거 찌양 건 때문에 참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찌양이 제 엄마일 리가 없지만 엄마 생각 많이 났습니다. 찌양 건에 대해서 제가 막 까발리고 싶진 않아요. 너무 슬픈 사연이라. 가세현이 그 이름 까지 말지. 가세현도 잘난 거 없다. 그리고 김세희 씨 나락 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정의 하시다가 요 옆에 나란히 이름 써지는 거 순식간이다. 가세현 그렇게 좋은 단체는 아닙니다. 요놈들보단 난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죠.